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찾아왔습니다. 톡스타 1부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2부 새롭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합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메신저로 무료로 아주 빠르게 연락 주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 활짝 별톡방 열려 있고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빠르게 접속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1부에서 퀴즈 내드렸는데 2부에서 한 번 더 같은 퀴즈가 나가고요. 힌트까지 드립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케치북, 2번 동서남북, 3번 베이지북.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왠지 이 보고서는 베이지 색깔일 것 같아요. 베이지색의 책이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시각이 9시 3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별톡방 확인해 보고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보겠습니다. 좀 위로 올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1부는 마무리가 됐고요. 2부에서는 내일은 전세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전세님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참 특이하네요. 내일은 전세. 자, 그리고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민재팬님 멋져요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민재팬님이 팬이 생기셨어요. 우리 해피해피님이 민재팬님의 팬이 되셨습니다. 자, 다마다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투자는 안전하게 님께서 스타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방송 잘 봤습니다 라고 1부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은 전세님께서 방송 보다가 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전세님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 잘 찾아오셨고요. 방송 지금 TV로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계속 조금 더 볼게요. 끼욱끼욱님께서 웃음 아주 단호하게 웃고 계시네요.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마다마님께서 진행자님 너무 귀여우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마다마님 고맙습니다. 다마다마님 아이디도 참 귀엽네요. 다마다마님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화팅님께서 다마다마님 바이바이 라고 하시는데요. 바이바이 안 돼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2부도 진행됩니다. 1시간 동안 2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아직 바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화팅님께서는 사정상 본방 참여를 잘 못해서 조용히 눈으로만 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방송에서 직접 상담도 해주신다니 기쁘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화팅님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내일 일찍 오셔가지고 종목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꼭 도와드릴게요. 우리 화팅님 파팅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수익 냠냠중님께서 리츠 전문가님 오늘도 본방사수하러 왔어요. 더불어서 세 분의 시너지 효과는 대박이죠. 오늘도 유익한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수익 냠냠중님 우리 리츠스타 응원하러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웃음 가득한 홈님께서는 넷마블 남겨주셨고요. 내일 또 빠르게 접수해주세요. 자, 아니면은 우리 스타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시거나 별톡방에 남아 계시면은 계속 상담 방송 끝난 후에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 냠냠중님과 박정숙님 안녕하세요 민재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찌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박정숙님 저에게 직접 인사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박정숙님도 1부에서 조금 늦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가시거나 급하시다면 별톡방에서도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계속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스텔라님, 스파이더님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투자는 안전하게님께서 리치스타님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자, 우리 효선님께서 역시 힌트는 민재님 짱. 오답, 베이지색을 색칠할 수 있는 스케치북이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효선님도 한번 별톡방에 매일매일 힌트를 저와 함께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체리베리님은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리치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 화이팅! 민재님도 화이팅! 해주셨어요. 화이팅! 우리 체리베리님도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우리 키트님께서 이쁜 민재님 상담 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다행입니다. 내일도 오세요, 키트님. 그리고 주식 안혜원님께서 민재님 항상 이쁘시지만 어두운 계열 옷은 얼굴이 더 빛나 보이네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런가요? 주식 안혜원님,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옷이 변하게 된다면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참고할게요. 자, 우리 쌈바님도 2부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2부도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2부는 썰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썰톡.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썰톡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이죠. 오늘, 뒤통수를 한 2번 맞았습니다. 2번 맞았는데, 첫 번째로 맞은 건 뭐냐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되게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초반에 기대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제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여기저기 올라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톡방에다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타는 건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올라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셀트리온이 오늘, 예, 또 다시 회계감리 이슈가 또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올라타신 분들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아난티, 아난티, 원래 그 전에 이제 사명이 에머스 퍼시픽이었죠. 에머스 퍼시픽이, 아난티가 이제 사회이사로 이제 짐 로저스를 선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아난티가 막 시초가에 거의 상한가 찍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장중에 갑자기 유엔 제재안이 나왔는데, 북한 인권 제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채룡의 2인자죠. 이 사람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경협주 되는 거 아냐고 우르르 붙었다가 또 역시, 말해서 지금 다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시장 참 어려운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몇 가지 드리자면, 중국장은 올랐어요. 중국장 올랐는데 우리나라 장은 안 올랐고, 지금 나스닥, 지금 우리나라 장 끝나니까 그때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요, 도대체? 도대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언제 숨을 쉬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거 진짜 더러워서 해외 투자해야지,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일단 뭐 이런 참 힘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오늘 오셨지만,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도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저 오늘 제 왼쪽이 없어가지고 제 오른쪽에는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리치스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시장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시장 볼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으시겠죠. 왔다 갔다 지금 뭐 하루하루 뭐 급등락 하다가 오늘 같은 장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결국에 하락한 채로 마감하고 별로 좀 재밌는 장은 아니었죠. 재밌는 장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코스닥 하신 분들은 오늘 또 다들 코스닥 하신 분들은 좀 무너지셨고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좀 힘드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근데, 우리 일시스타님께서는 이제 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일시스타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하셔서, 왜냐면 3주 연속 수익만 구걸어내고 계시다는데, 뭐 간단하게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근황으로 좀, 근황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오늘 장은 저희는 쉬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안 하셨나요, 매매? 네, 오늘 장은 관망했습니다. 관망. 잡힐 포지션을 좀 대기를 했다가 안 잡혔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대기를 했는데 안 잡혀서 관망을 안 주면 했고요. 말지. 네, 안 주면 말지 하는 식으로 시장을 대응했습니다. 대신 주식 종목은 유료방은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갔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주식은 조금 뭐랄까 비중을 조금 늘려보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2,000포인트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지선이 또 굉장히 많아요. 두터운 지지선. 네, 두터운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00포인트 무너져도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현금의 비중을 조금 주식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아주 몇 달 만에 지금 처음으로 포지션을 안 잡고 관망을 좀 지켜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네, 이제 다가오죠. 이번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 동시만기 날만 잘 버틴다면은 우리 지수가 잘 버틴다면은 세마녀의 농락만 안 나간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 시장이 방망이를 좀 짧게, 배틀을 좀 짧게 잡고 가면서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단타도 좀 병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 같은 경우, 스윙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 정말 이제 많이 과대 낙폭주 위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상승 동력이 많은 종목들만 스윙 종목으로 끌고 가시고 나머지는 단타 또는 아니면 아싸리 그냥 관망 아니면은 뭐 이제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을 좀 같이 곁들여서 뭐 이런 장에 하락장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방 회원분들은 일단은 3주 연속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제 4주 연속으로 이제 돌입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장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방 경직성도 많이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긍정적으로 눌리면 눌리시 조금 더 매수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망이 짧게 잡자 이거를 항상 한 2주 연속 강조하셨는데 역시 방망이가 좀 짧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망치로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라오다 3번 맞았어요 지금. 네. 3번 맞았는데 이렇게 맞아가지고는 못 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외적으로 지금 불안감이 뭐 무역 협상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것도 있고 뭐 또 잊을만 하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외부 위협들이 프랑스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네, 예. 프랑스도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그냥 한 발짝 물려나가긴 했죠. 일단은 진압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지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이 조금씩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악재는 다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조금씩 보이는 거. 우리나라 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금 하방 경직성이 좀 보이고 있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눌리면 오히려 눌릴 시에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눌리거나 아니면 단기 조정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슈 주제 할 걸 미리 좀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한번 이슈 주제로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 하웨이 그 CFO죠. 창업자 딸이에요. 근데 이분 하웨이도 역시 가족 그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뭐 좋은 거 좀 배우지. 그러니까요.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지금 하웨이 CFO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협상하자 그래놓고 갑자기 제스처를 부리는데 이게 다 계획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왠지 계획이라는 모양새가 너무 계획인浓해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연말까지 과연 반등이 올 수 있을까? 자, 어제도 이걸로 비슷한 주제를 했거든요. 과연 산타는 올 것인가? 산타가 지금 루돌프하고 출발하려다가 잠깐 시동 걸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썰매가 지금 구덩이에 좀 빠졌습니다. 네, 구덩이 아예 그냥 건져내야 빠져버렸죠. 되는데. 네. 빠져버려서 지금 과연 산타는 올 것인가?
과연 반등 올 것인가.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반기 이후에 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거래일이 안 돼가지고. 네, 거래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래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들어올 건지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리치스타님, 네. 먼저일 필요가 없겠네요. 혼자 그쵸. 정적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한번 네. 얘기 그냥 길게 그냥 확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급마무리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매일 급마무리 안 시간에 됩니다. 쫓겨서 매일 급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말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과연 반등 올까요? 일단은 확실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연말까지 반등이 안 온다 하더라도 만약 연말에 반등이 안 온다면은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큰 반등세가 한번 오지 않을까. 만약에 연말에 반등이 안 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큰 반등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거래일 자체도 많지가 않고요. 일단 거기다가 또 휴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수 자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 자체가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지금 하방 경직이 계속 나오는 모양새예요. 왜냐면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양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직이 있는데 2000포인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1963, 1930 이 두 자리가 또 강한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무너지기는 물론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저 자리도 그냥 밀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2000이 무너지면 혹시 이제 또 그게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2000이 무너지면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미 한 두 달 전에도 2000이 무너지면 1800 간다. 안 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1800 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안 계신 분. 네. 여기 말고, 스파이더 전문가님 말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스파이더 전문가님도 1800 갈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갈 수 있다라 그랬죠? 네. 갈 수 간다고 있다라고만 하는 얘기했지, 거 간다라고 얘기하신 분 아니니까. 네. 오늘 같은 나오셨으면 아마 큰 소리 치셨을 텐데. 오늘 아쉽네요. 나왔으면은 오늘 또, 저한테 아주 뭐라고 한마디 했겠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2000포인트가 무너지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2000포인트가 무너지면은 1800포인트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그때 절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00포인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살짝 깨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지금 모양새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물론 여기서 일단은 대외적인 불안감 자체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 시간만 벌었고, 어차피 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지금 산소 마스크 낀 격인데 그게 아직 뭐 병이 완전하게 치료가 되어가지고 쌩쌩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진짜면은 그런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위아래 좀 일희일비하는 그냥 하루하루 막 급등락이 좀 연출되는 그런 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0포인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아래 두터운 지지선이 좀 있습니다. 두터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1960대, 1930대 여기에 대한 두터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깨지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2달, 3달 전에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 2000 깨진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2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지만은 깨진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1800까지 간다? 1800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운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800 가려면은 다시 한번 뭐랄까 이제 금융위기, 뭐 리만 브라더스 사건 정도는 터져야지 그 아래로 쭉쭉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역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좀 더 양보하느냐 중국이 좀 더 양보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뭐 하나가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윈윈 전략을 하려고 지금 시간을 많이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내년 이제 3개월 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단 3개월 유예를 받았으니까 내년 한 2월 중순 또는 한 3월 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무역 협상에 대한 게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농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하방 경직이 보이는 데에서는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도 문제긴 하지만은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뭐 유럽의 포퓰리즘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미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것들이 계속 재탕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초반보다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한번 빵 터지면 한 번에 막 유럽 증시 2% 3% 그냥 확 밀렸는데 지금은 빵 터지면 그래 나왔으니까 한 0.5% 0.8% 정도 밀려줘야지.
이 정도만 밀리고 말아버려요. 그냥 많이 밀리면 뭐 한 1% 밀려주지. 이 정도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도 약간 하방 경직성이 좀 보여가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S&P도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 단지 하루하루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뭐 나스닥 요즘에 보면 나스닥 아주 재밌어요. 그냥 갑자기 1% 상승했다가 갑자기 2% 악화하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네. 변동성 매우 크고 그만큼 먹기도 좋은 장. 예. 추세가 일단 나오니까. 그쵸, 예. 데일리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매매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매매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월요일장에도 저희 어제도 해선 때 나스닥 한 번 매도 잡았다가 컷 나갔어요. 컷 나가도 괜찮아요. 한 10포인트 컷 나고 한다음에 먹을 때 한 30포인트, 40포인트 이상 먹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해선도 그렇고 국선도 그렇고 최근 3주 동안 한 번도 손실이 안 나서 저희는 뭐 그냥 데일리 기준이죠? 데일리 기준. 매일 예, 매일 3주 연속 계속 매일 데일리가 아니라 국선도 그렇고 해선도 그렇고 네.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편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도 잘 안 일어나고 먹으면 또 추세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회원분들은 그냥 다들 그냥 좋아서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지금 해외 선물 쪽으로 많이 넘어오긴 하셨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제가 봤을 때는 주식만 가지고는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좀 번갈아가면서 끼시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파생 상품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파생 상품을 무리하게 하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파생 상품을 저처럼 제가 방송할 때 한 계약 두 계약으로만 하거든요. 한 계약 두 계약으로 손절 잡고 진행을 하면은 절대 재미없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 한 두 계약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거의 보통 상품들 기준. 그쵸? 증거금 1,000만 원만 있어도 한두 계약은, 두 계약까지는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루에 뭐 100에서 200 정도 수익 내는 거는 뭐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해외 선물과 주식 국내 선물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계좌를 좀 주식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주식장에서 조금 더 자산을 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이 네. 사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루에 100에서 200 수익을 쉽게 낸다는 게 말이 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참고로 리치스타님 얘기 드리자면 2년 전이죠. 해외 선물의 대회에서 두 달 동안 5만 달러 수익을 그래서 두 달 동안 거래일 40거래일에 한 5,500만 원 정도 수익 내셨으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30만 달러죠. 아, 다른 거 빼고. 네, 증권사 대회 수익으로만, 네, 그쵸. 대회 거만 얘기 드릴게요. 네네. 대회 거만, 생중계로 이 서울경 TV에서 했던 그 대회에서, 실제로 그때 따지고 보면 뭐 하루에 100만 원 좀 넘게 수익 난 거예요. 그쵸? 하루에 한 15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면 거래일 안 한 거래일이 또 많기 때문에. 안 한 거래일도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쉰 것도 많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뭐, 일단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 실제 TV방송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별로 제재는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다른 분들이 만약 그 얘기했으면 보여줘봐라고 할 텐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제가, 뭐, 반론의 여지가 없네요. 네. 일단 뭐, 그렇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저 생각도 제 생각이 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뭔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동시만기 때 포인트 안 나오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다 팔고, 그냥 연말까지 푹 쉬려고요. 네, 푹 쉬는 게 맞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단지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많이 주는 것도. 배당이나 좀 받아보려고. 예. 예, 배당이나 좀 받아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연말 가기 전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 날 기점으로 뭔가 확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저점 테스트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럼 6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저점, 이번 하락장세 최저점이 약간 617포인트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670 정도 되겠네요. 670 정도, 70 정도 되겠네요. 67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종가는 오늘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날 저가가 되겠죠. 이날이 언제냐면요. 11월 13일인데 651이니까, 한 65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회를 모색해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일단 선물옵션 동시반기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급 주체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수급 주체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수급 주체를 제가 목요일날 주로 많이 이런 거 설명 많이 해드리는데, 일단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사도 문제예요, 사도.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오늘 3,700억을 샀죠. 그러면 이거 이번 주로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이번 주로 보면 7,000억을 샀어요, 금융투자가. 금융투자가 대표적인 단타거든요, 단타. 그쵸. 단타, 우리, 리치스타님 데일리 거래 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여기에. 그러게요. 네, 우리 리치스타님도 물론 프랍이셨고,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시고, PB 출신이기도 하신데, 일단, 금융투자가 약 한 7,000억 정도 샀다는 건 좀 올라오면, 조만간 팔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량을 물량을 짧게 잡고 얘네들 개인이 받느냐 외인이 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외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쵸. 외인이 지금 선물옵션 동시반기 때 뭔가 액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번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볼게요. 매매에서, 이게 제가 하도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여기 HTS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네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를 일단 보시면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나와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나오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로 좀 보자면은, 현재 지금, 비차익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펀드 매니저 인식 자체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고요. 차익거래는 뭐 당연히 밀리니까 차익거래에서 지금 매수 나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매수 차익 잔고가 이번에 12월에 청산이 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물량은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청산이 돼서 매도로 쏟아질 만한 물량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롤오버 되느냐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베이시스 기준으로 우리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베이시스 기준을 제가 지금 기준 말고요. 수요일날 기준으로 톡방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베이시스 기준이 어느 정도 베이시스 기준을 보셔야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되는 그 조건이 나오는지를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나오면 매수 차익 잔고 청산하면 현물 매도거든요. 현물 매도 쏟아지게 되면 현물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 이게 시장이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이 안 나오고 롤오버가 되면은 이날 꺾이지 않습니다. 보통 12월 지금까지 연마다 계속 통계를 내보면 12월은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 롤오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염두에서 조금만 지켜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어가지 않을까. 저도 사실 리치스타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일단 롤오버가 12월 달에 좀 롤오버가 많이 나왔던. 많이 나와는 원래 항상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번 조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며칠 동안 사이에 조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수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좀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 한번 알아봤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는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종목별로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냐? 그쵸. 너네 해외 선물 파생 상품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주식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물린 게 20개 종목이야. 예, 그 종목백화점이신 분들이 주로 그쵸. 이런 생각하세요. 40개를 넘게 뭐 보유 중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너네 거기서 맨날 수익 난다고 잘하게 난 못한다. 종목으로 좀 얘기 좀 해달라. 라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이슈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종목 이슈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됐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가 달리나? 이런 생각 하셨었을 거예요. 셀트론이 그냥 다 망쳐놨죠. 근데 갑자기 셀트론이 갑자기 방망이를 두고 휘둘러 버린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이슈. 자, 아난티 사회이사로 짐 로저스를 선임. 야, 이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 그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분 중국을 좀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북한 사랑하시고 약간 좀 특이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 원래 이제 어그리컬처부터 해가지고 약간 상품 쪽에 약간 강하신 분이라. 그쵸. 근데 이분이 상품 쪽에 강하신데 과연 주식도 좀 강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한데. 상품 쪽에도 강하면서 또 낙관론보다는 또 비관론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셨는데 과연 경협주들이 다시 타격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 제재가 나왔어요. 스물스물. 이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를 하나 우리가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깨어있을 때 뭔가 하지 말자.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 깨어있을 때는 자고 있을 때 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딱 한 20일만 좀 누워있으라고 할까요? 좀 잠 좀 자고. 좀. 뭐 그분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건강하신 것 같아서. 아니, 휴가를 좀 한 20일 갔다 오라면 안 될까요? 저희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깨었을 때 뭔가 우리가 제가 주제를 막 작성하고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때쯤 트럼프 대통령 깨어있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시간인데 이런 불안감이 좀 있긴 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 할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자,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거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장 많이 노리고 있는. 어떻게 될까요? 제약바이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치스타님 말을 들을 거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제가 말했던 종목들은 다 좋으니까. 동아리스틴은 안 밀려요. 아예 한미약품도 안 밀리고 안 밀립니다. 대웅제약도 다 밀립니다. 그래서 네. 좀 이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분이 많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가 한 3주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거래 재개 될 거니까 걱정지 말라고. 거래 재개 될 거라고. 상장 폐지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다고. 상장 폐지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초토화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전주에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랬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회에 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거래 재개 될 거니까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점에서 사라. 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계속해 주시죠. 예.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고생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죠. 한 20일 동안 거래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결국엔 꿀 수익으로 하루에 그냥 가뿐하게 그냥 25포인트 쳐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좀 밀려서, 물론 이제 20포인트 좀 아래, 그러니까 한 15포인트? 초반에 좀 들어가신 그쵸? 분들은 좀 지금 이제 본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초반에 들어가신 분은 본전 안 됐을 테지만 오늘 같은 경우 25%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17%, 18% 정도에서 정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 회원분들은 다 단가가 좋아요. 저희 회원분들은 막 30만 원대, 단가가 안 좋은 분들이 30만 원대 중반이고 단가 좋은 분들은 30만 원 초반대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오늘 뭐 청산 위에서 청산하실 분들은 뭐 시초가 위주에서 청산을 하셨으니까 뭐 20몇 프로 구간에서 청산을 하신 거고, 들고 계실 분들은 이제 더 들고 가시고 하는 건데,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중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장 폐지는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만에 하나 거래 정지도 솔직히 안 될 확률이 높은데, 거래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장 폐지를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에 걱정은 했지만은 결국에 안 되잖아요.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된다면은 그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한다는,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가. 미국 같았으면 미국 엔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회사를 파산시켜버렸거든요. 그쵸. 미국에서. 우리 삼성은 어디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상장 폐지되면 이런 말도 나왔죠. 미국 나스닥 상장하러 간다고. 네,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일단은 끝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큰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냐 또는 하락으로 접어들 것이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횡보를 좀 어느 정도 거치지 않을까,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장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좋을 수가 있었지만은 뭐 우리 동화에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네. 롯데 피해서. 하지만은 우리의 그 셀트리온 삼형제, 네.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셀트리온이 갑자기 또 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쵸. 이게 감리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굉장히 아니거든요. 네. 뭐 일단은 이미 시장은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더 움츠러들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이것도 한 20번 하면 적응될 것 같아요. 20번 하면은 이제 적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나라에서 자꾸 대대적으로 한 번은 얘 쳤다가 한 번은 얘를 건드렸다가 한 번은 얘를 건드렸다가 좀 이런 시츄에이션이 보이는데요. 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네. 셀트리온도 같이 껴있긴 네, 하죠. 껴있긴 하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가 결국에 안 됐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를 저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대장주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입니다. 네. 지금 대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였지만은 지금도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가 아니라고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주긴 대장주지만 그것보다 더 파괴력 있는 대장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을 같이 뭐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은 사지 말아라. 네. 옛날에 우리가 한 30만 원 근처일 때 방송을 했을 때도 셀트리온 안 삽니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시장에 큰 상승세를 몰고 올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차라리 셀트리온 할 바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할 바에 저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일단은 이 네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뭐랄까 신약 개발도 있는 것도 있고 임상 3, 실험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 가지고 건져야지 막 위험성이 돋아있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조마조마 떨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랫동안 들고 가면서 꾸준한 수익을 길게 내는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대웅제약도 솔직히 뭐 저기 뭐 회장 뭐 약간 뭐 안 좋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자리 다시 문제 받았던 자리로 다시 가격대에서 돌아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우리나라 지수가 완전 저번에 저점 깼을 때 다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데가 어느 업종입니까?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예,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 다른 업종 테마는 지금 제자리를 찾은 종목들이 단 한 테마도 없어요. 남북경합지 일부 종목은 있죠. 일부 종목은. 일부 종목은 있는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주만이 그나마 반등을 빠르게 했다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이쪽으로 좀 실리는구나.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구나. 그동안 개인은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팔았어요, 오히려. 네. 개인은 팔았고 외인하고 기관은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약바이오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 여름부터, 제가 톡스타 시작하면서, 톡스타 방송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가을, 겨울에는 꼭 들고 와야 될 종목이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 해가지고. 이제 뭘 들고 와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네, 뭘 들고 왔느냐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강스텐바이오, 요런 걸로 강스텐바이오텍, 뭐, 요 정도로만 4개의 종목. 지금 강스텐바이오텍이 좀 많이 밀렸죠. 조금 많이 밀렸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제 슬슬 또 강스텐바이오텍은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는. 지난 그 저점 자리에 비슷하게 지금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강스텐바이오텍 이번에 또 저희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3번째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4번째 들어가는군요. 4번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는 저항 맞을 자리에서는 저항을 좀 청산을 해주고 강스텐바이오텍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전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스텐바이오텍 예전에 이 자리였죠. 21,800원 자리.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죠. 이전에 저희가 매수를 들어왔던 자리는 뭐 저 아래에요. 15,000원대에서 매수를 들어왔었는데 21,800원 자리에 오면은 뭐 전량 청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일부만 청산하시고 일부는 2만원 깨기 전까지 들고 가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해드렸어요. 중간에 뭐 따라가신 분들은 별로 좋지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강스텐바이오텍 가지고 잘 해먹고 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서 역시나 이 종목은 또 이제 추세선에 걸리려고 하고 있어요. 곧 들어갈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강스텐바이오텍이 그나마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이스티나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은 지금 못 잡아요. 일단은 왜냐면은 그렇죠. 밀려야 잡죠. 좀 밀리지 않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고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절대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눌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단기 조정 또는 눌림이 들어오는데 눌림 잡아줄 때 잡아야지. 지금 뭐 대웅제약이나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 눌림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눌림이 아니거든요. 옆으로 누워있는. 네, 옆으로 누워있는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지 이게 눌림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뭐 오늘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눌림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상승 후에 그냥 쉬어가는 횡보 구간이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적어도 한미약품도 적어도 못해도
이 정도 43만 원대, 44만 원대까지는 좀 기다려야지 눌림이라고 받을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44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도 될까? 파동을 좀 봐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수급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그래도 자신의 계좌를 좀 플러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북경협주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누누이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음식료가 강하죠. 네, 음식료가 요즘에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철도 관련주는 철도 관련주에 대한 자체적인 이슈, 우리나라에 대한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일단 남북경협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에코마이스터 최근에 이제 그 코레일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좀 잘 안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뭐 지금은 그럼 저점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요? 이제 예를 들어 에코마이스터 제외하면 예를 들어 네네.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이 철도 관련주들이 현대로템은 제가 별로 좀 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에코마이스터하고 그리고 대아TI. 대아티아. 예, 요 두 가지 위주로만 조금 관심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비중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애는 에코마이스터. 네. 얘가 좀 더 뭐랄까 수익 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 그렇죠. 자, 어차피 경협주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자, 아난티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3대 투자 진로저스가 이제 사회이사 선임을 했는데, 네네. 뭐 이게 사실 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투자회사가 원래 진로저스랑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의 투자회사가 아난티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조인을 이제, 해줬죠, 조인을. 예, 경협주가 이제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철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오늘 이슈는 나왔는데 거의 안 밀렸어요, 사실 철도 관련주들은. 그쵸. 예.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남북 경협주를 들어갈 때는 절대 남북 경협 테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절대 이 한 가지의 상승만 들어가고 있는 거는 남북 경협주로만 포함된 종목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남북에 대한 좋은 이슈가 없어져 버리면은 쭉쭉쭉 밀려버리거든요. 네. 오히려 올랐던 자리보다 더 내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더 조정을 많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만 속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남북 경협주로도 속해 있으면서 재무제표도 좀 괜찮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재료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일단 건설, 네. 철도, 현대건설도 오늘 다시 네. 밑골에 달았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있고, 뭐, 대림산업도 있고, GS건설도, 얘를 또, 각각 남북경협주에 좀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에코마이스터, 대아TI, 그리고 뭐, 부산산업도 있긴 하죠. 근데 네. 부산산업은 지금 밀리지도 않아가지고 뭐,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고, 부산산업은 상승 후에 지금 뭐, 약간 뭐, 횡보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 대북 제재 좀 나오면서 떨어졌죠. 좀 약간 네. 밀렸어요, 오늘. 네. 네. 근데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오늘 그게 나와도 안 밀려버려요. 이전에도 제가 계속 에코마이스터는 강조를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에코마이스터는 제가 저희 유료방에서도 2번 종목 추천 나왔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정확히 찍고 또 밀리고, 다시 또 아래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에 한 번만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2번, 3번. 한번 짧게 갖고 가자. 네. 이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경협주도 좀 짧게 잡자. 네, 남북경협주도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봐요. 남북경협주도 지금은 아니고. 왜냐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원래는 먼저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좀 성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하겠다라고 이제 정상회담 하면 솔직히 실무진들 알아서 뭔가 다 정리해놓고 이제 사진만 찍는 거잖아요. 그쵸. 좀 좋은 얘기 하다가.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도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남북 정상회담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시간이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 있으면서 약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쯤에 우리가 좀 경협주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슈가 좀 꺼져가야 되는데 좀 꺼져야 되죠. 일단은 남북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한국 내방 지금 어느 정도 네. 좀 많이 꺼졌어요. 네. 아직 더 꺼져야 돼요. 아, 더 꺼져야 네, 돼요. 아직 더 꺼져야 돼요. 가능성 네. 연내 답방하겠다 했는데 날아갔거든요. 이게. 네. 그 연내답방 날라갔고 아직도 기사가 그래도 좀 다르고 있잖아요. 네. 그 기사가 좀 꺼지려면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네. 네, 일주일 정도
깊게 좀 늘려줘야죠. 일주 정도 깊게 늘려주면은 뭐 남북 견업지들 보면은 아래로 좀 떨어지겠죠. 아래로 떨어지면은 추세선이나 이평선 좀 지키는 구간에서 조금 매수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에코마이스터, 데아티아이보다는 솔직히 에코마이스터를 제가 데아티아이는 종목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에코마이스터만 그럼 얘기만 좀 얘기만 해드렸고 에코마이스터만 계속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에코마이스터 한번 봐라. 네, 에코마이스터를 보시고 그다음 또 봐야 될 거는 뭐 건설주 좀 보고. 네,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뭐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뭐 GS건설은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GS건설은 우리가 이미 10% 이상권의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쫄리면서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도 계속 같이 좀 눈여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종목 중에 이제 이슈 탄력이 있고 좀 재밌게 되는 종목 위주로만 보자. 일단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전제 조건이 재무제표가 좋아야 됩니다. 일단 재무제표 줘야 된다. 재무제표가 건전하지 않는 종목들은요. 아무리 이슈가 있어봤자 이슈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이 엄청 심하게 들어요. 그런 거는 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건 좀 배제하고 일단 재무제표가 건전한 종목들로 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만 속해 있는 종목이면 안 된다는 거. 동양철강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그냥 잡주죠, 잡주.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은 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절대 제가 건드리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별로 좀 압축해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치스타님 톡방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요. 종목들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 오늘은 스파이스가 안 계시니까 리치스타님 톡방으로 다 우르르 가시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2,0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아서 오늘 이미 새 종목이나 매수의 의견이 어제 오늘이죠. 어제 오늘 사이에 세 종목 정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유료방에는 뭐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체결이 되고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 네,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언론사들한테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언론사들 지난번에 그 해프닝 한번 나왔거든요. 연합뉴스에서 한번 오보가 한번 나왔어요. 그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갔다고. 네네네. 이거 하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해서 사시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책임 있는 기자분들이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팩트 확인하고 데스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희 의견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투자에 대한 판단 의견인데 그렇죠. 그런 팩트 쓰는 기사들은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봅니다. 데스크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가 특히 그랬다는 게 전 대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네,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더 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리치스타님하고 따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 많이 하셨네요.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거 마치고요. 민재영과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하고 아쉬운 화요일 2부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아른거립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별톡방이나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꼭 급하시다면은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퀴즈 정답자분들도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봅시다. 자, 퀴즈 볼게요. 정답은 3번 베이지북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저희가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알려드릴게요. 0770님, 7140님, 1474님과 2444님, 그리고 5095님까지 오늘은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잠시 뒤에는 우리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